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혜입니다. 자, 중국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전방위로 확산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금 융통화 중국 은행의 리스크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같은 중국의 성장 둔화가 전 세계에 파문을 던지고 있는 만큼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승묵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다들 안녕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 경제 정세도 만만치가 않고요. 또 22일이죠. 오늘 자정입니까? 그때쯤 내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FOMC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또 인상을 할 게 확실해 보이죠. 0.75% 인상한다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세 차례 연속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도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또 환율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이 계속 기조가 유지될 것 같다. 이런 게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또 여타 채권시장, 자본시장 할 것 없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렇습니다. 1930년대죠. 29년에 이제 세계 대공황이 들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빙 피셔라고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그 당시에 미국이 워낙 경제적으로 화랑을 이루고 있을 때 주식도 많이 투자하시고 굉장히 큰 명성을 가지고 계시던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이제 영원한 고점에 도달한 것 같다. 계속해서 고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와장창 무너져 버렸죠. 대공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공황을 또 발판 삼아서 다시 또 경제는 살아났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경제가 살아야지 사회가 움직이고 나라가 발전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너질 것 같으면 연착륙을 시키면서 다시 한번 또 올려주는 이런 상황이 온다. 바닥이 있으면 당연히 또 올라가는 그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점을 잘 견디시면 언젠가 다시 또 얼마 있지 않아 다시 또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동시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자산도 오르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 같다.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또 그렇다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물건에 대한 가치나 아니면 향후 전망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니면 세금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최대한의 답변을 정답은 아니지만 모범 답안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한 어떠한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2638-3970번이고요. 문자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가 편하신 분들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시청자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지금 금리가 또 올라간다는 얘기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매입을 하고 싶은데, 네. 차기로 금리가 오를 걸 생각해서 조금 더 금매가 나온다거나 더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가 나온다거나 했을 때,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점이 대충 언제쯤이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제가 알아보고 있는 아파트가 삼성역에 있는 포레스티아인데, 네. 그 근방이 지금 재개발로
내년에 입주하는 세대가 4,700세대가 정도 있고 그 네. 앞에가 또 5,000세대 정도 지금 지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완공이 됐었을 때는 전철역 8호선도 들어오는 바로 앞이라서 지금 시가가 거기가 10억에서 11억 이 정도 되는데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워낙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그 시점을 언제쯤 그리고 또 거기 입지가 전문가 입장에서 어떠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산성역에 있는 포레스티아 매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네. 매수 타임이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 입지 괜찮은 건지 괜찮은 네네. 부동산을 보고 있는 건지 이 부분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진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 나눌까요? 네네네. 예, 신진아님이 이제 우리 딱 집어서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이 아파트에 대한 전망만 묻는다면 되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언제 사셔도 될 것 같은 아파트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는 않잖아요. 네네. 앞으로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네네. 그리고 일단 뭐 어떤 형식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네. 드리는 거는 뭐 갭 투자로 사시는 건지 아니면 뭐 실제 입주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전세 갭으로 살려고요. 갭으로 예. 사시려고요. 예. 자, 일단 전세 갭으로 산다 하더라도 이 금리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네네. 왜냐하면 그렇죠. 이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도 어차피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시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향후에 또 매수하실 분들도 어차피 네. 대출을 끼워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실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네. 금리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죠? 네네. 자,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이제 FOMC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고 이번 FOMC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파월 의장이죠. 이 전 웃긴 게 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보는데 미국에 있는 중앙은행의 의장의 말을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귀를 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도 참 웃깁니다. 예. 그만큼 이제 국제 경제가 이렇게 공조화됐다는 얘기겠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의 발언을 들어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미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한이 있어도 물가는 잡아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뭐 페드의 말이 왔다 갔다 했기는 했습니다. 원래 뭐 초만 하더라도 뭐 금리 인상 한 2번 정도면 될 것 같았는데 뭐 계속해서 올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말은 바뀔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뭐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도 이 다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건 맞을 것 같아요. 내년 네네. 상반기까지는. 저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네.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막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을 이제 올라가기 힘드니까 아파트를 사는 때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서 사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맞습니다. 매수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지나서 내년 상반기쯤에 이렇게 매수 시점을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금리만 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하나 더 봐야 될 게 우리가 무조건 입지를 봐야 됩니다. 네. 입지를 봐야 되고요. 또 우리 네네. 시청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네. 주변에 있는 입주 물량도 봐야 돼요. 네네네. 입주 물량. 네. 자, 아무래도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기 때문에 주변에 뭐 물량도 다 알고 계시겠죠. 네네네. 바로 신흥 2구역 같은 경우에도 내년이면 이제 입주죠. 네네. 그리고 올해의 금강이죠. 금강 금빛 네네. 그란매종이죠. 지금, 예, 예, 예. 5,000세대 네. 또 입주죠. 그리고 네. 또 하늘채, 랜더스원 여기도 입주죠. 약간 네. 뭐 내년까지 12,0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12,000세대가 네네. 넘어갈 거예요. 네네. 입주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산성역 포레스티아라는 아주 좋은 위치에 성남이라는 신도시가 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신축 아파트란 말이에요. 네네. 이 아파트가 위치가 가격이 제일 조금 좋아요. 흔들리고 있다. 예, 예. 예, 조금 네네.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금리보다도 네.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려면요. 예. 내가 아무리 높은 가격에 샀다 하더라도 예. 그 다음에 내가 팔았을 때 사는 사람이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수 있으면 돼요. 네네. 그러면 가격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일단 대출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막혀 있는 상태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새로 살려면 대출을 끼고 사야 되는데 실제 거주를 하려면 네네. 이 살 수 있는 사람의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다가 지금
올해 5월 9일부터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를 완화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네네네. 한시적으로 배제를 시켜주다 보니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가 무서워서 네.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을 이제 수익 구간에 들어왔으니까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팔려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급하게 이제 내놓으시는 물건들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쯤이면 5월 9일쯤이 다가온다 그러면 그때가 제일 살 수 있는 적기는 맞습니다. 네. 예, 맞는데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듯이 입주 물량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입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굉장히 생각할 게 많아요. 거기가 그런데- 그 분양가보다도 내릴까요? 그게 금매 물건이 아주 가끔 이런 게 반영이 돼서 그 거의 분양가로 나오는 물건이 한두 개가 있어서 그걸 한번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예,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우리 네. 시청자님한테 그 물건이 시청자님한테까지 간다 그러면 매수하세요. 네.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리 시청자님은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가진 자본을 가지고 이제 사시는 건데 그 자본마저도 뭐 은행에서 연끌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닙니다. 예, 그것만 네. 아니라 그러면 예. 매수하셔도 돼요. 거기 남위례역이 한정거장이잖아요. 아니 네. 입지는 논할 게 없어요 여기는. 그죠? 저는 예, 아무리 봐도 입지가 왜냐하면 너무 좋아서 딴 거 예. 필요 없고요. 바로 위에가 서울 강남이고요. 예, 예. 송파 강남이잖아요. 아래쪽에 예, 판교 있잖아요. 예. 중간에 끼어 있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네. 직주 근접이잖아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중간에 있으니까. 네네네. 두 개의 큰 아주 업무 시설 대단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입지를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네. 향후에 전부 이제 재개발 구역이잖아요. 네네네. 재개발로 다 바뀌는 지역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대가 신도시급으로 거듭난단 말입니다. 맞아요. 저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좋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남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물론 입주 물량이 많을 때 당연히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량이 많으면 전세가도 내려가게 되고요. 맞아요. 네. 예, 네. 그때는 흔들려요. 근데 그게 예. 이제 지나가잖아요. 내년이 그렇지. 지나가고 입주가 다 끝나고 나서 한 전세 한 바퀴 정도만 돌면 네. 다시 또 가격은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네, 걱정을 네.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지금 네.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들어가는 자금이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자금이 얼마예요? 3억에서 4억이요. 3억에서 4억 정도입니까? 예. 3억에서 4억 정도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청자님은 집이 한 채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있고 이제 투자용으로 순수 투자용으로 시청자님의 투자용으로 이제 매수를 네네, 하시려고. 나이가 이제 30대가 돼가니까 아이 이름으로 아이를 좀 저기 하려고. 아, 그렇습니다. 자녀분 명의로요? 예. 그러면 자녀분은 지금 집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없습니다. 자녀분은요 최초의 네. 주택을 이제 하실 때 뭐 내가 이 자금을 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면 예. 최초 주택은 아파트로 사주세요. 예. 예, 자녀분 생각해서 아파트로 사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뭐 청약 뭐 이런 거 바라지 말고요. 예. 그 청약 뭐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압니까? 예. 저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예. 아파트를 투자해 놓으시고 이 지금 불황기가 지나가고 나면요. 네. 다시 이 불황기가 왔을 때는 나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국가도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이 경착륙보다는 어떻게든 다시 상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상승하기 네. 쉽게 만들 때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부동산 건설 경기나 부동산 경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네네. 전후방으로 연계된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얘들을 살려야지 우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네. 경제가 성장한다는 네, 네. 거고 네. 또 한 가지 더. 이 만약에 우리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금리를 네. 급작스럽게 이렇게 계속해서 끌어올려 버리면 네. 밑에 하위단에 있는 좀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부터 먼저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네네.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 네. 뭐 환율 같은 경우도 한미 뭐 통화 스왑한다고 뭐 또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뭔가 되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갈 때는 다시금 되돌리기 위해서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도 지금 좀 잠깐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예. 향후에 어차피 뭐 우리 자녀분이 이제 30대인데 30 초반이라 그러셨잖아요. 예. 30살인데 뭐 향후에 뭐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났을 때는 또 어떻게 될까? 이거를 상상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과세 또 해당 금액이 12억까지니까 예, 지금 예. 현재 거기가 가격이 내려서 10억, 9억, 10억이면 사니까 그래요. 그런 것도 네, 여러 가지 배려했을 고민을 때- 하셔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셨을 예.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분 명의로 여기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예. 이제 시청자님이 이제 제가 이제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솔루션도 또 더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네. 한 사람의 말만 듣지는 마시고요. 네, 한 네. 몇 분한테 여쭤보시고 또 네. 지금 뭐 상황이 급한 상황은 아니니까 네, 네, 네. 또 네. 다른 더 좋은 투자 방법은 없을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아, 예, 예, 예. 분명히 예.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서울도 가격이 네. 이렇게 좀 유지되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우리가 맞아요. 10년 뒤에 입주할 수 있는 재개발 물건들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 것들까지도 예. 보셔야 돼요. 아, 예, 예, 예. 가장 많이 상승하는 거는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건 재개발이기 때문에 재개발 쪽으로도 한번 알아보시기 네네. 바라겠습니다. 아, 예, 예.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전화 주시고요. 이 정도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 상담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꼼꼼한 상담 받아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05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내용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금호동 다세대 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호동 일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전망과 함께 그리고 자양동에 대해서도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문의를 보내주셨어요. 자, 자세한 전망 좀 짚어주시죠. 네,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주소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좀 답변이 힘들 것 같고요. 개략적으로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호동. 금호동은 성동구에 있죠. 성동구 금호동입니다. 성동구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가지고 계신 게 다세대라 그러셨는데 금호동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재개발됐던 아파트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굉장히 저층의 노후 주택지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들은 뭐 공공복합 사업이니 아니면 공공재개발이니 신속통합이니 아니면 또 모아주택이니 이런 등으로 해가지고 재개발 구역들로 지정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도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망을 물어본다는 거는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만약에 재개발 구역에 후보지라도 선정이 되었으면 뭐 이렇게 물어볼 일도 없겠죠. 가격이 많이 올랐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안 됐으니까 이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금호동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 일대가 노후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호동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주택지, 주택주 주변들이 오래된 주택들, 뭐 한 25년 이상씩 되는 빨간 벽돌들이 많은 그런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무조건 보유하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서울에는 이제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지정이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요건만 만족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노후도가 60%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주려고 굉장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들이 없기 때문에 가격들이 많이 올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들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려면 향후에 계속 신축들이 수요만큼 신축들이 공급이 되어줘야지 가격이 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해 주려고 합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이 물건지의 주변이 좀 노화됐다. 금호동은 대부분 노화됐으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보유를 하십시오. 보유를 하시다 보면 언젠가 주변이 만약에 내 거는 재개발이 안 되는데 주변이 재개발이 돼. 그러면 당연히 막 주변에 아파트 뭐 빌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막 돈을 막 번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을 추진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일대는 필지들도 되게 작고 못난이들이 많기 때문에 건축도 행위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갖고 가시다 보면 굉장히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양동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양동은 자양동도 지금 우리 사동 쪽 있잖아요. 그 4구역 일대죠. 그쪽을 보시면 이 자양동 4구역 일대인데 이쪽을 보시면 신속통합기획에 신청을 했다가 떨어져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구역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는 구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삼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진행 단지들이 있습니다. 진행 구역이 있어요. 그 외에는 조금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취득을 하려고 고민 중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고 아니면 이거 지금 기다리기에는 좀 내가 어딘가 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라. 그러면 여기 말고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리고 향후에 진짜 진행할 수 있는 제가 이거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그랬는데 앞에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뭐라고 했죠? 많이 기다려라. 이 롱이죠. 길게 좀 기다리셔야 되니까 요거보다 좀 짧게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가고 싶다. 또 확실하게 재개발이 추진이 될 수 있는 구역을 하고 싶다. 이러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전문가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시고 더 좋은 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호동 전반적으로 노후도가 좀 있는 지역인데요. 보유하고 계신 곳 주변이 노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참고 보유하시는 게 향후 미래가치 더 밝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조금 다른 투자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하나 더 볼게요. 9578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용산구 리버힐 삼성 105제곱미터를 보유 중인데요. 매도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용산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보유하면 용산 안 그래도 조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지역인데 좀 더 미래 가치가 상승할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매도하고 다른 투자처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문자로 또 보내주셨는데요. 용산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뭐 향후 전망 이런 게 뭐 궁금하십니까? 그냥 보유하시면 되죠. 계속해서 보유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가 리버힐 아파트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산에 뭐 여기 보시면 리버힐 아파트가 아니고 아까 어디라 그랬죠? 자, 리버힐 삼성이라고 그러셨죠? 리버힐 삼성. 뭐 바로 산호 아파트 뒤에 있는 거고요. 조금만 축소를 해서 보면 그냥 이제 그래도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그냥 보유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리버힐 삼성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30평대라고 그랬습니다. 30평대. 여기는 뭐 일대 뭐 마포나 바로 용산하고 마포가 붙어 있죠. 이 일대가 굉장히 많은 재개발들로 인해 가지고 다 신축 아파트들로 많이 들어섰고 또 예전에도 재개발이 진행 한번 됐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아파트로 거듭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파트 군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시설도 굉장히 괜찮고요. 중학교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고 해서 앞으로도 또 위에 뭐 아현, 북아현 뭐 이쪽으로 계속 재개발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또 용산에도 계속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들. 그래서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정도로 마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이 난 김에 또 혹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실 자금이 있다 그러시면 또 투자할 것도 뭐 여기를 보면서 이 일대를 보면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용산 정비청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아니 이제 아직 나오기는 전이죠. 근데 이제 보도 자료는 한번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얘기를 뭐로 한다 그랬습니까? 국제 업무지구죠. 국제 업무지구인데 그 국제 업무지구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구역을 지정을 하나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최소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뭡니까? 보기에도 말이 좋잖아요. 규제를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많이 짓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높은 빌딩들로 뭐 업무 복합, 주상 복합, 뭐 업무 복합 이런 시설들로 굉장히 놓겠다. 미래 도시를 하나,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 놓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여파가 어디로 다 미칠까요? 주변으로 다 미치겠죠. 용산은 뭐 우리 아시다시피 민족공원 이런 것들 때문에도 굉장히 가격들이 높고 또 앞으로도 많이 살고자 하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 할 곳인데 여기다 또 아주 좋은 신도시를 하나 개발 도시를 하나 만든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용산은 좀 서울에서 투자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용산이 워낙 개발 계획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다들 용산에다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데 굉장히 가격들이 높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여기에 계셔도 되지만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한다. 그러면 내 아파트 값 오르면 내 아파트 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 주변에 다 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사 가려 하더라도 또 돈 더 좋은 데 가기 위해서는 돈 더 주고 가야 되고 이런 거를 좀 방지를 하고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좀 부를 좀 이루고 싶다. 그러시면 제2의 투자를 하나 해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제2의 투자를 하시는데 만약에 좀 가진 현금을 모으거나 아니면 내가 근로소득으로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 그러면 어딘가를 투자를 하십시오. 투자를 하시는데 제가 한 군데를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용산에 대부분 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뭐 원효로 1가, 효창동 아래쪽에 용문동 또 밑에 보면 원효동 3가, 뭐 4가도 뭔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3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요. 위에 또 뭐 정파 1구역, 정파 2구역, 뭐 서계동 뭐 다 묶여 있고 아니면 구역으로 지정이 될 예정이고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 숫대 앞에 청파동 3가라고 있습니다. 3가, 청파동 3가입니다. 여기에 가셔가지고 한번 꼭 이 일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효로 1가나 아니면 효창동처럼 여기 가깝기 때문에
여기 500m 반경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을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지금은 가격이 좀 그나마 좀 낮은 상태지만 구역으로 지정을 가는 순간 그때는 가격을 지금 만약에 투자를 못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나중에 후회하실 것 같으니까 자금 있으시면 지금 한번 여기를 꼭 한번 현장에 임장을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꼭 가보시는데 청파동 상가라고 했다고 또 청파동 상가 이상한 데 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만약에 내가 취득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셨으면 꼭 한번 그 전에 취득하시기 전에 연락을 한번 주시고 거기를 진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포에 계시는 아파트가 향후 전망이 어떤지 물어봤는데 많이 가가지고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가가지고 이 용산 일대까지도 설명을 한번 드렸으니까 시청자님께서는 문자를 주셨지만 일단은 보유하라고 말씀드렸고요. 혹시나 여유 자금 있으면 꼭 한번 이 일대를 둘러보시고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르게 부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번에 보유 의견 드렸고요. 조금 더 여유 자금 있으시다면 청파동 쪽도 한번 살펴보시길 권유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예. 네, 저는 지방에 그 다주택자 세 개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처분하고 서울에다가 이제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 지금 혹시 TV 볼륨을 같이 켜고 계신다면 볼륨은 완전히 줄여주시고요. 전화 소리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이 이제 지방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다주택자요. 다주택자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지역에 어떤 부동산 보유하고 계세요? 네, 대전에 크로바 노건 아파트 채가 있고요. 네. 세종에 그 도렘 그 4단지에 25평 아파트 한 채가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아파트를 세 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제 네. 매도하고 서울 쪽으로 갈아타기가 어떤가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네,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파트 이름을 잘 못 들었어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네. 대전 서구 둔산동에 크로바 41평 아파트가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대전에 그 옆 동네에 또 노건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네. 25평. 네, 거기도 한 채 있고 세종에 그 두렘 4단지에 25평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잘 안 들리는데 제가 어느 정도 들었는 것 같아요. 뭐 네, 크로바는 알겠습니다. 뭐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예, 뭐 제가 더 물어볼 게 없을 것 같고요. 네. 크로바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얼마 동안 거주를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보유 기간이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요. 네. 굉장히 좋을 때 잘 매수를 하셨네요. 글쎄, 네,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때 매수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크로바 아파트 41평이고요. 네. 크로바 아파트에 있는 이 둔산동이 제일 살기가 좋죠. 살아보니까 이제 남편 직장 때문에 이제 여기 이사 오게 되었는데요. 예, 예, 지금 또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게 중요해요. 직장이 위치가 어디냐, 내가 삶의 터전을 어디 마련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5년 전에 이제 서구 둔산동 쪽에 오셔가지고 그 중에서 네. 또 크로바 아파트를 다들 뭐 대전에서는 크로바 아파트 살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이제 타지 와가지고 사실 여기 위치가 어떤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으세요? 아이 학교 때문에 초등학교. 저랑 같이 좀 다니세요. 아, 제가 좀 배우게. 자, 이게 농담이고요. 네. 일단은 이 둔산동이 학교도 그렇고 그리고 학원가도 네. 많고요, 그죠? 그리고 관공서도 네. 옆에 있고 지하철도 네. 다니고 하니까 굉장히 입지가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크로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연한이 됐죠. 재건축. 네네. 예, 연한이 되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곳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유명해요. 신축 아파트로 다시 재건축이 돼서 거듭이 난다 그러면 대전에서는 아마 지금도 최고까지만 제일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누구도 뭐 이견을 달 수 없는 그런 아파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한 만약에
제가 볼 때 한 5년 전이었으면 지금 한 3배 정도 올랐을 것 같아요. 네, 거의 좀 그런 것 예, 같아요. 한 15억 정도 가나요? 얼마요? 15억 정도 가나요? 최고가는 조금 더 찍었는데요. 이제 아. 지금은 아예 거래가 되질 않고 있어요. 예,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전국적으로 다 똑같으니까요. 네네. 하여간에 뭐 15억 이상 됐다 그러면 뭐 5억대에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네. 예, 거의 뭐 많이 올랐고 그리고 앞에 또 무슨 아파트라 그러셨죠? 아, 예, 그 노건 아파트요. 노건 아파트요? 그 건너편에 있는 거? 네. 예. 노건 아파트. 요거는 20평대를 갖고 계세요? 네, 25평. 25평. 요거는 언제 취득을 하셨어요? 예, 취득일은 21년 4월경에 했어요. 한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얼마 안 되네요. 많이 네. 오르고 취득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 얘는 재미를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예. 예, 그럴 것 같고.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뭐 가격이 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 그러면 오를 게 딱 보여요, 눈에. 네, 네. 근데 대전은 워낙 이게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오버슈팅을 했다 그러거든요. 네. 세종도 그랬고. 그래서 세종은 네.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대전도 네. 마찬가지로 이 세종이 같이 따라 올라가 주지 못하면 대전도 같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물량도 좀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네, 네.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재개발이 밑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앞으로는 더 이상 막 지금 예전처럼 요전에 뭐 한 5년처럼 막 이렇게 막 상승하는 그런 상승세는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세종시에 아까 4단지라 그랬는데 뭐 도렘마을이라 그랬습니까? 도담동이죠? 네. 브렘 사단. 예, 도담동이죠, 거기. 네, 맞습니다. 도담동 4단지인데요. 여기는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아, 여기요. 취득일자가 20년 1월경이 한 20년 2년 1월 6개월 경요? 됐어요. 네. 여기도 이제 크게 재미를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게 거의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 그런 것 같아. 이게 아파트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내가 살고 있는 데가. 네. 그래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막 하셨죠. 아, 맞죠? 자, 일단은 하시는 건 하시는 거고. 네. 일단은 지금 다주택자가 되신 상태고 뭐 우리가 종부세를 뭐 낮춰준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다주택으로 그냥 앞으로 많이 오르지 않을 거를 끌고 간다는 거는 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이제 뭐 자녀분들 계시죠? 네. 자녀분들 아파트 혹시 있으세요? 아, 없죠. 주택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유자금이 있다면 아니면 이 지금 대전이나 세종에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매도해도 될 만한 아파트 이 두 채 있잖아요. 네, 네, 네. 요거는 네.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희 가급적이면- 세종 지금 팔아야 돼요. 예? 저희 지금 세종을 지금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예. 중과세 때문에. 그러니까 매도를 하시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매도를 하시고 제가 볼 네. 때는 노건 아파트도 네. 매도를 하시고요. 네. 자녀분 명의로 네. 서울 쪽에다가 좀 네. 재개발이 될 만한 예정지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소액으로도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택이 한 채 있으시다 보니까 네. 자녀분들 지금 세대 분리나 아니면 나이는 30살이 넘거나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지금 저희 큰아이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라서 서울에 지금 있어요. 아, 서울이에요. 네. 어차피 자녀분들은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하시게 되면 다 서울 쪽으로 기반을 잡게 돼 있어요. 네네. 어찌됐건 취직을 이쪽으로 해야 되니까 성공을 네.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뭔가 주택이라도 내 거 조그만 거라도 있어야 되고요. 이 네. 작은 게 나중에 돼서 좀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하나를 취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자녀분 그럴까요? 명의로. 네. 그러니까 자녀분 명의로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세대 분리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많이 나오는 이런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제 소장님, 방송을 보셨거나 아니면 뭐 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뭐 계속 네. 촉각을 곤두세우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 그 다세대 같은 거를 취득을 하실 때 주택 네. 임대 사업자를 넣어놓고 10년 동안 보유를 하세요. 그러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취득세를 1주택자, 무주택자가 사는 취득세하고 똑같이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어차피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는 거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소액으로 투자할 때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내가 1년 뒤에 2년 뒤에 막 10억씩 이렇게 번다고 이렇게 그런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요. 네. 장기간으로 한 10년 뒤가 되면 내가 투자했는 이 다세대가 한 10억 올라 있을 그럴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살고 계시는 대전의 크로바 아파트는 어차피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 대전에서 계속 사셔야 되잖아요.
아니요. 저희는 지금 서울로 거주 지역으로 옮기고 싶거든요. 아, 서울에 또 옮기세요? 네, 그래서 크로바를 팔고 싶은 거예요. 새 채를 팔고 아, 서울 이제 그러면 이게 되게 길어졌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좀 네. 자세한 상담은 다시 한번 뭐 신청을 하신다든지 해서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일단 세종권을 매도를 하시고요. 네. 지금 중과 유예 기간일 때 노건 아파트도 매도를 하세요. 네. 매도를 하시고 아마 중과 유예는 좀 더 연장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택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네. 또 중과 때문에 또 묶어버리면 경제가 안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좀 연장이 될 것 같다. 종국에는 이제 해제가 목표였으니까 이 정부에서. 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막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럼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이 사람이 된다. 중과 계속 간다. 중과 배제 간다 그러더라 해가지고 또 그만 들컥 믿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네. 가급적 세종 매도하시고 노건도 빨리 매도하시는 거 좋아요. 이 대전은 앞으로 막 급하게 상승할 그럴 여력이 없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서 매도를 하시고 매도를 하시려면 크로바도 적당한 기회에 잘 보셔가지고 매도하시라.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고 이제 서울로 온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에 대전, 둔산, 크로바처럼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찾을 수는 있어요. 서울은 굉장히 지금도 만약에 다시 한번 상승기가 온다 그러면 서울이 많이 제일 빨리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네. 서울에 괜찮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크로바처럼 재건축 네.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예를 든다면 뭐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이제 뭐 직접 거주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신다든지 하시면 되고요. 네. 또 이 금액을 분산을 해가지고 자녀분 명의로 네. 자녀분 명의로 꼭 해놓으세요. 지금은. 네. 예, 그래서 서울에서 다주택자가 되시고요. 서울에서 다주택자가 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은 당연히 임대를 놓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임대 시장도 안정화시키는 그런 애국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요거를 좀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네. 다시 서울에 어디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도하시고 서울의 재개발 쪽으로 또 이주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답변 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전문가의 상담 꼼꼼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부동산 뉴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정부가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11월 고지분부터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인하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종부세법이 이제 개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9월 15일자로 시행이 되었고요. 제가 일전에 한번 종부세 정부 이제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이제 종결을 짓는 올해 바뀌는 종부세법 내용에 대해서 종결을 짓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개정이 완전히 되었고요. 시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종부세 우리 뭐 특례 신청 있죠? 특례 신청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라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시는 분들, 이제 바뀌어가지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셔가지고 감면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정부 개정안에는 지난번 8월달에 7, 8월달이었죠. 개정안을 이제 제출을 했었는데 그 제출했는 개정안에는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올해 2022년에 종부세 개정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3가지였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또 해당하는 부분들도 이제 12월 정기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된다고 그러죠. 거기에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해당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감면 방안이었고요. 내년에 이제 2023년 그러니까 올해 말에 논의가 될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들을 위한 다주택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감면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만약에 시간이 되면 제가 그 부분까지도 조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바뀌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정부 개정안에 한 3가지였다 그랬죠. 1세대 1주택자만 다 해당되는 겁니다. 특별공제 원래 11억 원인데 3억 원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이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종부세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낸다는 자체가 좀 넌센스 아니냐. 그래서 좀 확실하게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진짜 고가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만 내도록 하자라고 해서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해가지고 공제를 굉장히 늘렸어요. 늘렸는데 이 부분은 이미 이제 통과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볼 필요도 없다. 이래서 완전히 삭제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에 판정 범위, 제외 주택이 되는 그 주택 범위를 확대를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여기는 두 번째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 삭제가 됐으니까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 요거는 뭐 크게 해당 사항이 있으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1주택자 판정 시에 제외되는 주택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먼저 알기 전에 우리 종부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대충 좀 알아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을 갖고 계시죠. 여러 채를 만약에 갖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 채를 다 한 사람 명의로 갖고 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명의로 갖고 있는 여러 채를 다 합산을 하는 거예요. 한 주택만 갖고 있다면 한 주택의 가격이 되겠죠. 거기다가 기본공제 요거 뺀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원래 정부 개정안 대로 통과가 됐으면 이 기본공제가 11억 원이 아니고 14억 원이 됐을 텐데 어쨌든 통과가 안 됐으니까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이제 11억 원으로 픽스가 됐다. 다주택자들은 얼마입니까? 6억 원이죠. 6억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초과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 초과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애를 곱해요. 근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원래 100%였습니다. 100%였는데 시행령을 이번 정부 들어서 개정을 했죠. 개정을 해가지고 예전 가격으로 되도록이면 돌리기 위해서 60%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과 금액이 10억이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었으면 10억에 대해서 과세 표준이 잡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낼 텐데 60%만 내니까 6억에 대해서만 과세 표준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아예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과세 표준이 이제 결정이 되면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죠. 우리 한 주택자면 기본세율이 0.6에서 3.0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채라도 더 갖고 있다, 다주택자다. 그래 버리면 중과가 돼버려가지고 거의 2배를 내게 됩니다. 1.2에서 6.0%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이제 조정한다고 해가지고 정부세법 개정안 내용에 보면 이것도 그냥 일률적으로 일괄 적용하겠다. 한 주택자처럼 일괄 적용하겠다라고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통과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건 종부세 세액이 이제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고 나면 여기다가 재산세 납부분 또 이제 발라내야 되죠. 그래서 빼고 다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에 이제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1세대 1주택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고령자, 그러니까 나이가 60 이상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빼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장기 보유자 5년 이상 됐다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또 빼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빼주게 되고요. 세액공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세부담 상한 초과액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전에 내는 금액이 얼마 나왔다 그러면 원래 낼 수 있는 거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50%까지밖에 내면 150%까지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에 100원을 냈는데 100만 원을 냈는데 원래 3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더라도 내는 금액은 150만 원까지만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주택자가 된다 그러면 이것도 중과 대상자들은 300%까지 올라가 버려 가지고 예전에 안 이랬거든요. 근데 300%까지 올라가 버려 가지고 작년에 100만 원 내고 원래 300만 원 나왔는데 150만 원 내는 게 아니고 300만 원 다 내야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바꾼다고 합니다. 원래 말에 논의가 된다니까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요까지 다 빼고 나면 이제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납부세액을 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깁니다. 자, 일단 이 첫 번째 게 3억 원 추가 공제해 준다는 건 완전히 삭제가 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종부세가 아까 고령자 세액 공제,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들에 한해서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 그러면 고령자 세액 공제가 60세부터는 20%, 그리고 뭐 65세가 되면 30%, 그리고 70세 이상이 되면 40% 이렇게 내는 거고요. 장기 보유자 또 세액 공제가 있죠. 5년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 5년만 가지고 있어도 20%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년만 가지고 있다, 5년에서 10년 사이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40%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래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50%까지 공제를 해준다. 두 가지 다 합산됩니다. 나이 많으신데 장기로 또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만 갖고 있다 그러면 자 한도가 80%까지. 원래 두 개 합하면 90%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해주니까 80%까지 한도를 잡아가지고 20%만 내도록 해준다. 그래서 아무리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면이 돼버리기 때문에 80%까지도 장기 보유자 또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예전 같으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제 이게 나아졌으니까 괜찮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1세대 1주택자 이제 판정 시에 주택 범위 제외되는 주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주택, 사원주택 이런 것들만 됐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내가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사원용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라든지 이러면 다 빼줬기 때문에 1주택자만 됐습니다. 요거는 동일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뀐 부분이 상속주택하고 일시적 2주택, 지방 소재 저가주택 이런 거는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주택 공시가격이나 뭐 상속 지분율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뭐 상속받았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 부모님이 뭐 사망을 하셔가지고 상속을 받았다, 뭐 만약에 그러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년밖에 안 되고요. 수도권 외의 경우에는 3년 동안만 그동안만 종부세
종부세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무조건 종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다주택자로.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들 있죠. 3억 원 이하, 공시가 3억 원 이하 되는 거,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이나 소액지분주택, 뭐 지분으로 받았을 때 40%만 내가 받았다, 50% 안 된다, 40% 안 넣는다 그러면 기간에 제외 없이, 그러니까 평생 쭉 안 팔더라도 종부세는 제외를 시켜준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의 주택들 있죠. 지방에 뭐 3억을 초과한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지분이 좀 많은 주택을 받았다. 그러면 개시일로부터 그래도 5년 동안은 제외를 해준다. 그 5년 이내에 뭐 어떻게 정리를 하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주택은 내가 여러 채를 상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요와 반대로 이제 우리 마지막에 보면 지방 소재 저가주택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수도권에서는 6억 가지고요. 수도권 6억 안 따지고요. 공시가가 3억 이하인 거, 지방에 있는 3억 이하인 거, 이런 것들은 또 여러 채도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여러 채는 안 되고 딱 한 채만. 그러니까 내가 두 주택을 갖고 있을 때 하나가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이라 그러면 요거는 1세대 1주택 만들 때 죄송합니다. 요거는 1세대 1주택 만들 때 제외를 시켜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시적 2주택 요것도 되게 말이 많았었죠. 그냥 내가 집 이제 바꾸려고 갈아타려고 잠깐 동안 2주택이 되는 건데 여기에 막 종부세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과로.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할 때는 이 종전주택에 대한 거를 배제를 시켜주고 1세대 1주택자로 봐가지고 한 주택에 대한 세율만 부과하겠다, 종부세만 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양도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1세대 일시적 2주택자들은 다 그냥 1주택으로 쳐줬어요. 근데 종부세에서는 안 쳐줬는데 요거를 이제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원래 종부세 납부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돼서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고지서를 받으셨을 거예요. 안내도 받으시고. 그래서 국세청이나 아니면 세무서나 아니면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 신청하셔가지고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충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당되시는 분들은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세부담이 많이 감소가 되는구나, 이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제가 준비했는 거는 많지만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좀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올해 한번 바뀌었는 거,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납부 유예 제도가 뭐냐면 이제 또 내가 경제 사정이 좀 안 되는 뭐 나이가 많이 드시는 분들이나 이제 전혀 뭐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시니까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너무 저소득층인데 주택만 뭐 어쩔 수 없이 하나 갖고 있던 게 많이 높아졌어. 그럴 경우에 낼 수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속이나 증여나 양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택을 이제 어떻게든 명의를 바꾸는 순간이 있죠. 그때까지는 종부세를 납부 유예를 해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제 납부를 아무나 다 해주면, 유예를 아무나 다 시켜주면 다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납부 적용 대상이 있는데요. 납부 유예 적용 대상이 1세대 1주택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60세가 넘어야 되고요. 아니면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 이 부분들 해당이 되시고, 대신 또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급여 금액이 7천만 원까지만, 사업자이시면 종합소득세 금액이 6천만 원까지만 가능하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는 100만 원 초과할 때만 내란 유예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100만 원 안 되면 무조건 그냥 알아서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1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지 보고 내가 지금 낼 여력이 안 돼, 나중에는 낼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돼, 그러면 유예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납부 종료일이 종부세는 12월 15일이죠. 그 전까지 3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되니까 그것도 특례 신청이라고 해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아니면 구세청 가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아마 신청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하셔가지고 납부 유예 제도 혜택을 좀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2023년부터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정부 입법안으로 해서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 중이고 12월 달에 정기국회 열리죠. 그 12월 달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데 그것도 뭐 한 4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전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또 상기를 시켜드리도록 하고, 그 4가지가 다 통과되는지, 잘 통과될지 안 될지, 우리 다주택을 또 갖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다주택이 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종부세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종부세가 어떻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못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다음에 요거처럼 또 한번 방송 상황이 방송 사정상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박성재 TV 부동산 채널 꼭 고정해 주시고 항상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부동산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물건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